아이를 믿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지지하고 안녕하세요. 부모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18년차 초등학교 교사 김화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 엄마 말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저자입니다. 제가 18년 동안 아이들과 학부모님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라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사랑스럽고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을 가장 많이 느꼈고,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시지만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들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힘들어 하시고 불안해 하시는 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첫 번째 이제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라는 가치관을 형성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육아의 목표를 항상 제가 정해라고,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것은 부모님마다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게 아이를 키우신다면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스스로 자신감이 생겨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구나라는 스스로의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를 키우는 최종 목표는 스스로 자율적이고 독립할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길러주는 게 육아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보면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육아의 정보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아이 잘 키우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이런 법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단편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육아의 큰 틀을 보고 아이를 키우셔야 하는데, 단편적인 하나의 정보만 얻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아이에게 적용해보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안 되네 하면서 또 아이에게 적용해보게 됨으로 해서 아이는 사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께서 이 학원 좋다 해서 데리고 갔다가 저 학원 좋다 해서 데리고 갔다가, 근데 나중에 아이들은 저한테 와서 선생님 학원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일관성 없이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또는 다른 정보만 듣고 아이들에게 해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결과를 낳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갖추기가 사실은 쉽지만 않은데, 그런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내가 기본을 딱 잡고 아이를 키운다면 사실 일관성이라는 것도 쉽게 구축하셔서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아이를 이제 처음에 영어 교육 부분인데 부모님께서 엄청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영어를 잘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제 책을 보고 아이에게 이제 영어 교육을 제가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가 첫 번째는 이제 많이 영어를 듣다 보니까 스스로 발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집에서 영어 교육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중학교 가서 아이가 이제 시험을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영어 교육을 했던 목적이 무엇이지? 해서 그 근간이 조금 흔들리게 되면서 제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딱 쳐다봤는데 아이는 너무 그 순간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모습이 너무나 이제 벅차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가 일관성 없이 목표 없이 했을 때는 아이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나아갈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또 학급에서 아이들에게 교육관 없이 학급을 운영해 나갔을 때 초임 시절에 그때는 아이들도 제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이들도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큰 틀에 봤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혼란스러운 교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제가 초임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없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부모가 이제 교육관이 없이 아이를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아이를 키웠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 좋네 해서 이거 해보고 저거 좋네 해서 이거 해보고 다른 사람이 이거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우리 아이 뒤처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해나가면 또 아이는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없다는, 또 아이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원하는 목표에 나아갈 수도 없고 결국엔 나는 못난 엄마인가?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관성을 어렵지만 일관성을 스스로 항상 나의 중심의 목표는 무엇이지? 하고 계속적으로 생각해 나가면서 육아를 하신다면 좀 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수월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한 5살쯤 됐을 때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생일 축하 파티를 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둘째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물었는데 둘째가 엄마가 되고 싶다고, 저희 엄마처럼 말을 예쁘게 하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저에게 감동받았다고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너무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에 제가 1학년 아이들과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1학년 아이들을 두고 그때 학교에서 앨범을 만들었는데 앨범에서 이제 그 앨범에 쓰는 칸 중에 장래 희망을 쓰는 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이들이 어떤 장래 희망을 썼지 싶어서 작년 앨범을 들고 와서 봤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여자아이들 대부분 엄마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보면서 아이들은 진짜 엄마가 지금은 다구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엄마구나. 닮고 싶은 사람도 엄마고 존경하는 사람도 엄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가 어릴수록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오기 전 초등학교 저학년 이때까지는 부모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요. 부모가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부모가 최고의 선생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가 부모를 너무 사랑하고 부모를 닮고 싶고 부모를 존경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부모가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최고의 선생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자라난 학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남을 밟고 1등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한두 명밖에 낳지 않으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야 해. 지금은 더 힘들어. 지금 취업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대학 가기 힘들어. 그럼 뭐 먹고 살래?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푸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또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 경쟁 구도 속에서 계속 남보다 잘해야 돼. 남에게 이겨야 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불안이 점점 더 커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맞벌이로 인한 여유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맞벌이 부부로서 아이를 키울 때 아침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빨리 옷 입어라, 빨리 밥 먹어라, 빨리 뭐 가방 챙겨라, 이제 가야지, 이런 말들을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여유가 부족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오늘 학교 잘 갔다 와, 오늘 즐겁게 다녀와, 화이팅, 사랑해, 이런 말보다 빨리 학교 가야지, 옷 입어야지,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나오는 말들이 조금은 뾰족하게, 조금은 아이들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 아침에 즐겁게 와야 되는데 즐겁게 오지 못하고 이렇게 풀이 죽어서 오거나 아니면 걱정스러운 얼굴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이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모님들의 불안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쟁 구도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도 사실은 각박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을 또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 돌봐야 되고 그 돌보면 쉬는 시간은 없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만났을 때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은 이제 그 전에 부모님들이 키웠을 때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제 키워져 왔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내가 원하는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아이 키우기는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그걸 감당해내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 걱정,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아이들에게 또 전가되면서 불안함이 더 심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부모님들에게 꼭 하루 동안 이 시간을 꼭 가지세요 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와 대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모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나 모르시거든요. 아이가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오늘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떤지, 이런 걸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도 부모님께서 아이가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졌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왜 대화가 부족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여유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상 아이와 앉아서 웃으면서 오늘 학교 재밌는 거 뭐 있었어? 오늘 급식은 뭐였어? 이런 걸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오늘 숙제 했어? 뭐 학원 숙제는 했어? 이런 이야기만 물어보시고 실질적으로 아이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생각보다 안 하시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 시간이 부족한 것이 또 아이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친구들과 놀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면 다 학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학원 가기 싫어요, 이런 말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벌써 하거든요. 오늘 7시에 맞춰요. 그래서 그럼 저녁은 이렇게 물어보면 저녁은 학원 갔다 와서 먹어요. 힘들겠다. 다른 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이러면 뭐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막상 친구들이랑 놀려고 하면 학원 시간 때문에 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시간에 학원 가고 이 친구는 이 시간에 학원 가고 나는 이 시간이 남는데 그러면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면서 뭐 학교에서 속상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선생님한테 야단 들을 때도 있었고 또 부모님한테 야단 듣거나 하는 경우 또 뭐 친구들이랑 싸우는 경우도 있어도 또 친구들이랑 즐겁게 막 다양한 활동하고 놀고 하면 사실 그 스트레스가 언제 있었냐 하는 생각으로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학교 가서 또 즐겁게 생활을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또 공부를 하러 가야 하니까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같은 또래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즐겁고 행복한데, 아이들은 더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즐겁게 놀고 하는 것에 행복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신의 스트레스 풀 때도 없고, 또 즐거운 마음이 이렇게 만족감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만족감도 가질 수 없어서 또 불안함이 올라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요즘 보면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친구를 대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뭐 화나, 그 다음에 짜증, 그 다음에 뭐 슬픔, 우울, 이런 것들로 친구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속상한 일이 있었거나,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들이랑 다퉜거나, 아니면 오늘 친구랑 놀 사람이 없어서 너무 속상했거나 하면, 사실은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해서 위로를 받고, 아 그래 너 속상했겠다, 엄마도 그런 적 있었는데 친구들이 같이 놀지 않아서 오늘 혼자 외로웠겠네,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서 감정을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친구와 놀 시간이 없어서 위로받지 못하고, 부모님이 또 시간이 없어서 위로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우울감들이나 그다음에 불안함들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곱 번째는 부모님들께서 이제 정서적으로 아이들과 교류를 하셔야 되는데, 학습적으로만 아이와 교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학원 갔다 왔어? 학원 숙제 했어? 그 다음에 뭐 준비물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뭐 있어? 그 다음 뭐 해야 해? 오늘은 뭐 어디까지 배웠어?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시고, 막상 아이와 이렇게 교감을 나누고 오늘 재밌는 거 뭐 있었어? 뭐가 즐거웠어? 이런 것들에게는 교감을 나누지 않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특히 중학교 갔을 때, 사춘기가 왔을 때 사실 학습적으로 교류만 하신 분들은 아이에게 오늘 공부 뭐 했어? 하면 안 그래도 시험 쳐서 스트레스 받고 학원 많이 다니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답을 할까요?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더 이상 아이랑 대화 나눌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네가 좋아하는 노래는 뭐야? 그런 노래, 이 노래 너무 좋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 너 오늘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너 이거 좋아하니까 오늘 요거 맛있는 거 같이 한번 먹어볼까?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학습적으로 계속 교류만 하다 보니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부모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어,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를 좀 더 불안하게, 그 불안한 마음이 가중이 되어서 사춘기가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사실 마음이 불안하면 공부도 잘 안 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서로의 갈등으로 인해서 더 불안함이 조장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랑 봤을 때 휴대폰만 하고, 그 다음에 방 안에 틀어박혀 있고, 그 다음에 부모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냥 갑자기 다가가서 아이에게 너 오늘 뭐 어디 갈래? 맛있는 거 먹을래? 하는 것보다 천천히 다가가셔야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께서 한 번만에 바로 아이랑 정서적 교류를 확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섣불리 다가가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조금씩 이제 다가가자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관찰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께서도 그 게임이 무엇인지 한번 체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게임을 가지고 엄마도 이거 해봤던데 너는 어떤 게 좋았어? 뭐 캐릭터 이름을 말한다던가, 엄마는 레벨 이건데 이거 어렵더라, 이렇게 하면서 아이랑 래포를 먼저 형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 휴대폰 그만하라고 했지, 게임 그만하라고 했지 라는 시선으로 보시면 아이랑 긍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하던, 어떤 것을 하든
엄마와 부모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엄마도 알고 있어? 엄마도 이런 거 공감해주고 있어? 라는 걸 아이가 조금씩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관찰해 주시고 아이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어느 순간 또 아이들은 부모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 안에서 불안해 있지만 결국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저 여기서 데려 나와 주세요. 함께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걸 부모님께서 알아차리시고 그 속으로 함께 한 발짝 들어가셔서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아이가 그 불안으로부터 나오고 부모와 관계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제가 학교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아이들을 관찰이거든요. 아이가 예를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놀지, 그 다음 점심시간에도 누구랑 놀지, 뭐 하고 놀지, 쟤는 저런 거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 수업 시간에도 활동을 할 때, 이 친구는 이런 활동을 좋아하는구나. 이 친구는 이런 활동을 할 때, 좀 더 돋보이네? 이런 관찰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이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이해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먼저 관찰하셔야 합니다. 관찰하신 다음에 아이에게 다가가서 부모님께서 가장 쉬운 거, 제가 선생님 너무 이야기를 안 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거 뭐 있었어? 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오늘 수업 했는데 왜 몰라? 가 아니라 그래? 그래, 엄마도 수업하고 나서 잊어버릴 때 많은데 오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제일 쉬운 거, 오늘 급식 뭐였어? 반찬은 뭐였어? 이런 걸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관찰한 후 질문을 하셔서 그 질문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하고 나서 아이 이야기를 오롯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엄마가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오롯이 아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어떤 친구와 노는지를 어머니께서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상황에 아이가 이제 엄마 나 속상했어, 친구랑 이렇게 했는데 싸웠어 라는 말을 하거나 그 다음 이런 거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이의 마음을 이제 공감해 주시고 엄마도 이럴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도 그때 많은 생각을 했었어 하면서 아이의 힘듦을 공감해 주고 그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사실 해결책까지 함께 제시해 주신다면 아이를 이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공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와 래포 형성이 되셔서 사실 행복한 또 육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8년 동안 이제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보면서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한 육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이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교실 속에서 많은 활동들도 하고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말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18년 차가 되니 기본이 중요하구나. 육아에도 본이 있듯이 기본을 잘 해 나간다면 지금 두려워하는 걱정이나 근심 이런 것들을 좀 더 훌훌 털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중에 기본이 아이를 믿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지지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너는 가치로운 존재다. 그리고 네가 가진 것은 너무나 많다. 세상을 향해서 네가 내어줄 수 있다면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부모님과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싶고,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그 잘하고 계심을 응원하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조금은 두려움과 걱정을 덜어내시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믿고, 그리고 나에게 매일 칭찬해주는, 스스로에게 칭찬해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도 나 열심히 살았어. 오늘도 나 너무 잘했어.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칭찬해 줌으로 해서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길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